오늘따라 유난히 이상하게 아침에 그냥 일어났을 뿐인데 몸이 조금 낯설고 내 몸 같지가 않은 이유가 뭐지? 저도 모르게 늙는다는 게 이런 것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인 노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사회적 역할의 이동, 상실과 받아들임의 과정까지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늙음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은 의학적 통찰과 심리적 관점을 함께 담아 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게 노년을 바라보는 잔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일부 나이 등 앞에 서 있는 하루. 가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조용히 깔리고 주전자 물은 천천히 끓고 라디오에선 옛날 노래가 흐르고 바로 그런 하루. 별다를 것 없는 일상 속에서 슬며시 다가오는 몸의 낯섦, 마음의 멈칫거림. 그렇게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늙어갑니다.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달라지고 어제 먹은 메뉴가 떠오르지 않고 계단 오르다 말고 숨을 고르게 됩니다. 어느 날은 괜히 가장 최근 찍은 내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아, 예전 같지가 않구나. 그 말을 꺼내지도 못한 채 조용히 핸드폰을 닫아버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셨습니까? 그 대답은 언제나 다릅니다. 어떤 이는 눈이 침침해졌을 때를, 어떤 이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생각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너무 슬프고 한편으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노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점점 예전처럼 대하지 않게 되는 시간입니다. 의견을 묻지 않고 대화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는 시간. 하지만 그럴수록 나이 들면 어쩌면 깊이로 채워지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벅차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하고 누군가를 여전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에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노년은 조용하지만 가장 성숙한 계절이 아닐까 합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할 생각이 오히려 그때 가장 잘 자랍니다. 소리 없이 쌓이는 기다림, 작은 감동, 묵묵한 사랑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부 몸이 먼저 말을 건넬 때. 의사로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별다르게 아픈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뭐랄까, 자꾸 그냥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몸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40대엔 별일 아니던 무릎 통증이 50대엔 잠깐 앉아 있다가도 욱신거립니다. 60대를 넘어서면 오래 걸은 날, 다음 날까지 쿡쿡 쑤십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몸보다 먼저 내 몸을 걱정하는 나가 바뀝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변화들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아직 멀쩡해요. 나는 아직 괜찮아요. 이건 그냥 나이 탓이겠죠, 뭐. 하지만 아닙니다. 몸의 변화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내 무릎이 아픈 건 그만큼 내가 많이 걸어왔다는 뜻이고 눈이 침침한 건 세상을 많이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피곤하다는 건 지금껏 버텨왔다는 증명이 아닐까요? 노인의학과 의사로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렇습니다. 노화는 병이 아닙니다. 다만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몸을 돌보고 마음을 쓰고 나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내 생각대로 내 몸을 이끌고 다녔는데 지금은 몸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 말이 참 슬프면서도 어쩐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바뀐 건 아닙니다. 내가 덜 소중해진 것도 덜 멋진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에게 더 진심일 수 있는 시간, 잘 자고, 잘 먹고, 천천히 걷고, 예전에는 챙기지 못했던 내 하루를 비로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시간. 그건 분명 젊을 땐 몰랐던 삶의 진짜 기술입니다. 3부 마음이 흔들리는 계절, 외로움, 상실, 그리고 치유. 앞에서 몸의 변화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관계와 존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변화는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젊었을 땐 쉽게 지나치던 말들이 어느 순간 마음에 박히고 맴돕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소외된 자리, 묻히는 목소리, 예전 같으면 넘겼을 말인데 이젠 마음이 자꾸 천천히 움직입니다. 어느 노인 심리상담실에서 80대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말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TV 소리라도 키워놓아요. 사람이 숨 쉰다는 건 소리를 내는 일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고요함이 아니라 때로는 고립일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역할, 더 이상 불리지 않는 이름, 불려도 기억되지 않는 존재감 때문입니다. 메모장에 할 일 없음이라고 적힌 글자, 게다가 이 시기의 가장 큰 감정은 상실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떠나고 친구들의 소식은 부고로만 전해지고 언젠가 함께 웃던 사람이 곁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내가 마지막 차례일지도 몰라. 어느 날 병원에서 한 할아버지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은 다 먼저 갔는데 나는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 말 앞에서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실이 슬픔으로만 남는 건 아닙니다. 노년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은 받아들임이라는 지혜입니다. 예전엔 이겨내야 했던 감정을 지금은 그냥 함께 살아갑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덜 흔들리고 덜 휘청입니다. 그건 단단해진 게 아니라 깊어진 것입니다. 4부 잃는다는 것과 채운다는 것,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젊은 날엔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쓸모 있는 존재다. 나는 성취했다라는 걸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더 이상 세상 앞에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답게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더 이상 쓸모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사회는 빠르게 흘러가고
노년은 자주 뒷자리에 놓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한 어르신은 상담 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겐 위안이 된다고 믿어요. 그 말은 참 오래도록 울림이 컸습니다. 존재의 무게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머무느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병문안 온 자식이 떠나지 못할 때면 우리는 늙는다는 것을 뭔가 줄어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도, 기억력도, 사회적 역할도 다 줄어드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사실 노년은 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많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감동. 그건 젊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감정입니다. 잠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거실에 혼자 남은 당신. 방 안은 조용하고 테이블엔 차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외롭다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오늘 잘 살았다일까요? 그 차이는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서 나옵니다. 5부 노년의 지혜, 노년의 사랑, 남기는 것과 물려주는 마음. 이제 5부에선 그 채워진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노년의 지혜와 사랑,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년은 지혜의 시기라고 하죠. 하지만 그 지혜는 무언가를 많이 배워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잃고 비워내고 받아들이며 살아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어떤 어르신의 말입니다. 이젠 말이 아까워요. 말 안 해도 아는 것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경험으로 얻은 묵직한 깨달음입니다. 한 어르신은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자신의 일기를 묶어 책처럼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무엇을 후회했고 무엇을 감사했는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 기억 속에 남고 싶구나. 그 말은 유산보다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지식이 아니라 삶을 남긴다는 것. 그게 진짜 노인의 사랑이 아닐까요? 노년은 지나온 삶을 정리하면서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한 선택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든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를 이제 누군가에게 천천히 조용히 물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 노인의 사랑은 조용하고 깊습니다. 크게 표현하진 않지만 필요한 순간엔 가장 먼저 손을 내밉니다. 먼저 고맙다고 말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가족을, 우리 사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조용히 지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6부 늙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어느 시골 마을 어르신은 자신의 하루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이젠 하루하루가 덤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히, 더 감사히 살아야 해요. 그 말이 한편의 시 같았습니다. 노년이란 더 이상 이룰 목표가 없어서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속도를 낼 필요 없어서 조용히 행복한 시절입니다. 그건 결코 마무리가 아닌
또 다른 완성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고요하고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후회도 없이, 어떤 아쉬움도 없이 참 괜찮은 삶이었어 라고 말하며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나라는 사람으로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에필로그 당신은 어떤 노년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늙는다는 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진심으로 살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일하는 법을 익히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 속에 나를 던지며 살았다면 노년은 비로소 나를 돌아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그 시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는 중이다. 이 말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나처럼 나이 든 배우자를 앞으로 그 시간을 살아갈 우리 자신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그 시절을 맞이했을 때 외롭지 않게 따뜻하게 나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